문화예술과 관광이 어떤 접합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좀 우선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간적 범위에서도 저희도 전체를 우리 국장님 전체였던 저희도 문화예술 현상과 그다음에 또 미래에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좁게 오늘 지금 우리가 포럼하고 있는 공간이 서귀포시이다 보니까 공간적 범위도 서귀포시로 좀 좁혀서 그렇다고 내용도 좁힌 것은 아닙니다. 공간적 범위만 좁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그 광역재단과 같은 그 기관은 전국 17개 광역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광역시에 광역 문화예술 재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광역재단이 명칭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처럼 문화예술 재단 이렇게 쓰는 데도 있지만 어떤 적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표기한 데가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과 관광을 동시에 기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 이외에도 저희 같은 문화예술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내에 관광부서, 사업실, 기획실을 두고 있는 그러한 조직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기초문화예술재단, 광역재단은 기초에 광역시에 있지만 기초는 작은 어떤 기초에 있는 재단들인데 이 기초에 있는 재단은 전국에 123개가 있습니다. 이 123개 가운데서도 한 30여 개가 명칭에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초재단은 광역재단보다 더욱 많은 관광과 관련되어진 업무를 이렇게 사업 분장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광역재단의 역할과 기초재단의 역할이 다른데 광역재단은 주로 예술 일반과 예술 정책 관련된 관점에서의 지원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주어져 있고 기초재단 같은 경우는 생활예술이라든가 지역주민과 밀착된 현장과 함께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설계 목적에 맞춰서 기능적인 요소가 덧붙여진 게 바로 관광적 요소가 이 기초재단에 대거 기능으로서 부여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적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술의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칫하면 경제적 관점도 얘기하셨지만 비슷한 얘기인데 도구 혹은 수단으로서 예술이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술재단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광역재단의 아까 같은 그런 그 분포라든가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광역시라든가 기초재단이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놓고 봤을 때 이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뭡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조직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직적 측면이라고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초재단을 만들고 관광과 관련 업무 일부를 배정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재단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서귀포 지역에 가칭 서귀포시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귀포 시민과 도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죄송해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입술이 많아가지고. 서귀포시 산하에 기초예술재단을 두고 관련된 문화예술 현장 밀착형 사업을 하기 위한 의견도 듣고 또 다른 관광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테두리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조직적 관점에서의 접근이고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입술이 말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 문화산업 또 예술 또 관광의 어떤 융합을 통한 제주도의 어떤 발전 또 한편에서는 이제 문화예술과 관광이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융합하고 연결해서 상호 발전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봐야 된다는 방향성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관 전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원장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그 예술하고 예술 경영을 전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컴팩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에 베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인구가 15만 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보다 작죠. 오페라 페스티벌을 거기서 하는데 2달 동안을 하는데 3만 석 되는 스타디움에서 만석을 가로막고 2만 석을 객석을 풉니다. 거기에서 작게는 3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갑니다. 평균 10만 원만 잡아도 여러분 2만 석 곱하기 2만 5천 석 곱하기 2만 원 하면 10만 원 하면 25억입니다. 1회 공연에. 근데 그거를 50회를 합니다. 돈만 이렇게 놓고 보면 3천억씩 법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죠. 공간에 대한 부분 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서귀포랑 비슷합니다. 거기는 1년에 500만 명씩 갑니다. 거기 보통 한 번 가면 30만 원씩 쓴다 그럽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수천억 원이 됩니다.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귀포의 유명한 문화예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예술의 전당이 있죠. 그 다음 그 전에 훨씬 만들어진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중섭 미술관은 1년에 몇 명씩 갑니까? 한 25만 명 정도 내외 가죠. 서귀포 예술의 전당 몇 명씩 갑니까? 한참 모자랍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한다는 것을 샘플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 핵심은 문화예술에 IT를 입힌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근데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주도에? 만타와 같은 콘텐츠 있나요? 여성왕후 같은 콘텐츠 있습니까? 제주도에? 우리 제주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IT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오늘 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방법론적인 것은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제주 브랜드 문화 상품을 먼저 만들고 이거를 글로벌 대상으로 IT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뜬구름 잡는 형식의 정책들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티켓 값은 바로바로 입고됩니다. 25,000원, 3만원씩 찍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페스티벌 중에 또 하나는 영국의 북부입니다.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인데요. 거기 인구 수도 50만 밖에 안 됩니다. 어디랑 비슷하죠? 예, 우리 제주시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 보러 1,500만 명이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 돈 1인당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1수로 계산해 보십시오. 3,500억씩 법니다. 서귀포시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제주시가 작은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콘텐츠가 무엇인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뭐 했습니까? 뭐 탓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글로벌 대상으로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정책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필드에서
글로벌 대상으로 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세비로, 시세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의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얘기했고요.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간도 얘기했죠. 포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하고 링컨 센터하고 여러분 아시죠? 뉴욕의 전 세계 공연 예술의 핵심이죠. 거기에 링컨 센터 문화예술 복합 공연장에 1년에 800만 명씩 갑니다. 요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이제 인프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이중섭 미술관 또는 등등등 기당 등등등의 좋은 베뉴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잘 활용이라는 얘기는 돈을 정말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지갑을 1300만 명 관객 오는 것을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정책가들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예술가들이 만듭니다. 예술가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마무리 하나만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 정책이나 문화예술 방향성을 얘기할 때 제3차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좋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술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회학적으로 보죠. 그러나 예술적 측면에서는 너무 모자랍니다. 예술적 측면은 뭐냐면 창의적인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창의성과 다양성입니다. 문화예술 핵심의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3대 핵심 가치를 얘기했었던 겁니다. 다양성, 창의성, 독창성. 이거를 가지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서귀포를 브랜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우리 서귀포도 또는 제주도도 승부할 수 있다. IT 강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서 제주 또는 서귀포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글로벌 대상으로 팔아보자. 제 핵심 내용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게 문화예술이 관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화예술을 콘텐츠화 시키고 또 그것을 글로벌하게 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주도는 그런 제주도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자체 그리고 제주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강동훈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 문화관광체육부장 강동원입니다. 일단 오늘 그 포럼을 서귀포에서 갖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강영식 회장님, 그다음에 안정부 회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좀 지역에 제주에 좀 원동력이 되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안종배 회장님한테 그 주제 범위는 제 마음대로 좀 설정해 좋다는 허락을 받아서 저는 지금 현장의 그 문화관광체육 그 업무에 대한 우리 올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그 시장님이 작년에 7월달에 취임을 하셨는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입니다. 그리고 시정 목표가 뭐냐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문화도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원래도 그 크루즈 대응 TF팀도 신설했다시피 예산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관광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집중적인 또 추진력으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약본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귀포는 뭐 자연 관광은 뭐 두말할 도 없이 빼어났지만 여기다가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작업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종전까지도 많이 활성화되어 왔지만 한 최근에 한 5년 넘게 이렇게 좀
이게 좀 무관심, 소외, 무관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기존의 그 자원들을 좀 다시 한대로 묶는 이런 시점이 필요하다고 저희 시장께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세영교, 우리 서귀포 해안의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세영교하고 그 다음에 세성, 천지연 폭포 요 구역에 대한 첫 번째 핫 구역 설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명동로 이중석 거리가 지금 거의 젊은이들의 그 거리로 이렇게 조금 그나마 움직이는 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도심 두 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폭발력을 좀 일으켜보자 해서 여기에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상설 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그 차 없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명동 거리 차 없는 거리를 한 300m 좀 설정을 해서 금토일은 차가 없고 공연이 항상 시간대 한 지금 생각은 저녁 6시부터 한 8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간 서귀포에 그 뒤 가면은 언제든 우리 이 문화와 예술을 좀 접하고 즐기기도 하고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우리도 좀 가서 같이 즐길 거리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시설적인 측면인데, 여러분 그 세영교 지나서 새섬 아니겠습니까? 새섬에 가면은 기본적인 그 산책로라든가 조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같은 것도 좀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시설적인 측면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이중섭 미술관이 지금 올해부터 철거가 돼가지고 2027년 2월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해서 3월쯤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한 면적이 한 10배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좀 서귀포 시민이나 우리 서귀포를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의 좀 문화 그 욕구가 조금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27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3분이 좀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집에서 끝내고, 어쨌든간 저희 그 서귀포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한 2,000여 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가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온 것은 딱 35년 됐습니다. 35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35년 오늘 어제 그 제주도 왔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제주도 와서 5일 동안 서귀포에서 신혼여행을 지내면서, 야,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곳과 이런 좋은 곳이 있을까? 그때 이제 매력을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인상이 남아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또 제주도와 함께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이제는 있는 어떤 자원을 넘어서서 또 문화와 예술, 관광까지 결합되는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좀 선도하는 그런 어떤 도시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지금 시간 들면 안 되죠? 8일째. 그래서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우리 그 한인석 서귀포 관광위의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예배 회장 한혜섭입니다. 오늘 제주도 문화예술관광의 미래발전 정책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귀포 지역 관광예배 회장으로서 저희 지역 관광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위주로 한정해서 발표하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 서귀포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메카로서의 면모도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300만 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 우뚝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타 지역으로의 관광 유출, 산업 회복력이 급감과 더불어 제조, 건설업 등 해마다 지역 총생산이 10%씩 감소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한계점에 도달한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서귀포를 그저 스쳐가는 도시로 최근은 제주시에 머물다 보니 산남 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서귀포시 관광 활로 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남 지역에 머물도록 체류형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는 저 혼자 이룰 수 없으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기업체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귀포가 갖고 있는 체육 인프라와 서귀포의 대표적인 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을 해서 체험 및 힐링형 관광 상품을 통해 체류형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도의원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상원이 절대적입니다. 둘째, 서귀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민, 공, 관 협력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문화예술 및 관광관리와 민정시 사업비 투자에 있어서 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공공기업, 관이 협력 협의체를 통하여 선제적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열겠다는 오승근 서귀포 시장은 올해 문화관광 체육 분야 예산에 지난해보다 49.4% 증가한 총 677억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도 시민, 명동로와 세연교를 중심으로 관광명소 2곳, 조성에 35억, 각종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15억,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확충에 303억 원 등을 투입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을 위해 문화와 관광 분야 관련 단체의 협의체가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희 서귀포시 관광협의회부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협의회 위상을 제고하고자 내무, 외무, 기획, 안전, 홍보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외형적 성장 발판을 다지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보조금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공공기관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비 공모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남 지역 콜테리온에서 벗어날 타깃책을 서둘러 찾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관광협의회를 비롯하여 서귀포 예청, 서귀포 문인협회, 서귀포 미술협회 등 협회의 하위 개념인 협의회가 있으나 제주시 협의회는 따로 없고 바로 시도 단위인 도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서귀포시 관련 단체는 행정시 힐링 예산에 유전되고 있는 반면
제주시는 도의 출석 예산을 배정받음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도입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나 최근 전국 흐름을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해결 방안 역시 모두의 역량과 실기를 모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지난해 제주관광의 요점과 이슈에 대해 위기상임을 인식하고 서둘러 타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학여행단과 전지훈련단, 기업체 및 금융연수단 유치, 다크 투어리즘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시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영식 안종배 제주세계 미래발전 포럼 공동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그 시간 안에 정말 대단한 나름대로 생각하신 방안까지 발전 방안까지 다 말씀하셔서 굉장히 아마 서귀포에서도 그 이야기를 앞으로 잘 협의해서 하면은 민간이 협의해서 서귀포의 문화예술 관광 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들으면서 물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3C 서귀포 또는 3C 제주도가 이미 있고 또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C는 클린 내처, 네? 정말 청정한 자연,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컬처 시티, 정말 문화 도시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걸 발전시키는 차원. 그다음에 또 C는 크리에이티브 피플.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한 회장님이나 우리 이제 국장님처럼 또 우리 모든 분들처럼 정말 혁신과 또 뭔가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우리 사람들이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오셨는데 우리 조태공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센스 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3년인가 아마 제주관광공사에서 하는 세미나에 와서 이제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이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김영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 지향하는 가치가 꼭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맞추는 데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관광은 융합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태관 원장님이 이탈리아의 베로나 케이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오기 전에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즈음해서 이제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광 미래발전 방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챗GPT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주도 관련 메시지를 넣으면서 했는데 되게 이제 도에서 하신 거라든가 제주관광공사 한 맥락과 비슷한 내용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맞춤형 그 여행을 제안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피드백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해서 문화와 관광을 발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탈리아 베로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베로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유럽이니까 로미오도 있고 줄리엣도 있겠죠.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소설의 태생지인 양 해서
그 관광지가 됐고요.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케이스가 있고 또 그 베로나 아레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예술 공연을 해서 그것도 아주 공연도 교묘하게 했었습니다. 유럽은 오고 가기가 쉬운데 공연 끝나는 시간이 9시가 넘어요. 밤 9시가 넘으면은 숙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다 지자체에 기획해놓은 관광기획자나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공무원 베로나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무덤을 가지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멋진 유적지인 양 했던 거 갖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냐. 그러나 그때 담당 공무원은 이게 콘텐츠입니다. 해갖고 시작이 된 게 이제 세계적인 유적지가 됐고요. 명승지가 돼서 관광지가 되는 이런 거는 제주도도 천혜의 자원들이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조합이 안 될까? 그럼 저는 추진하는 주체들이 좀 뭐 민간 차원이든 간 차원이든 좀 조직화해서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서 문화인도 즐겁고 예술인도 즐겁고 관광업계, 소상공인도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이 안 됩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이 안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장금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했었을 때 양주 MBC 문화동산에 있는 세트장인데 드라마 끝나면 세트장을 부수는 게 과거에 20년 전에는 무조건 그 연손부지니까 부숴갖고 직원들 연손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콘텐츠로 활용하자 해갖고 그 몇 년 동안 해서 해외 관광객이 한 100만이 들어왔고 그 관광지를 재복원해서 지금 수원에다 대장금 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I love 뉴욕, 뉴욕에 가면 I love 뉴욕 티셔츠들을 사고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도 I love 뉴욕이라는 도시 브랜딩을 통해서 그 I love 뉴욕과 같이 베를린 체험형 아주 시그네이처를 만들었습니다. 베를린에 투 오픈, 투 프리, 투 베를린, 투비 베를린, 베를린에 와라. 그래갖고 그 시그네이처를 들고 사진이 찍는 게 유명해졌고 레드 칼라로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베를린에 가면 그 사진을 꼭 찍는 그런 뭐라 그럴게 경험 브랜딩이 돼 있고요. 일본의 뭐 쿠마모토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도 또 성공 사례가 없는가? 자라섬에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락포트, 펜타, 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젊은과 관광도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인들도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챗GPT에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제주도에서 밤에 갈 수 있는 공연이 뭐가 있는가? 그때는 뭐 불꽃 축제니 뭐 그런데 다 부정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관광객들이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에 물어봤더니 거기가 이제 공직사회가 되기 때문에 밤이면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 가면은 브로드웨이에 근무하는 예술인들은 낮에는 놀고 밤에 출근합니다. 거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와 예술 관광을 어떻게 융복합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이 필드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관계자분과 필드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관광업계 종사자 기타 민간 차원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방안을 찾아내는 게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국내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는 방향까지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양보 거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약 한 85개국 정도를 다녔어요. 제가 그 다녔던 이유는
제가 이제 골드스타라고 하는 브랜드를 LG로 바꾸는 전체 총괄 책임을 제가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보면은 모든 어떤 그곳에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저는 결론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제주도가 좋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제주도 오거든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주도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주 세계 문화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축제를. 그래서 전 세계 미래학자들, 전 세계 미래 문화가들, 또 전 세계 그 미래 기술가들이 한국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도의 정말 이 풍성한 휴머니티가 넘치는 이 사람들과 또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산업과 서로 융합을 해서 제주도를 세계 미래의 어떤 문화의 메카로 만들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경험한 한 30년 동안 경험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아까 우리 김남국 부장님께서도 그 문화 자부심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가 그만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깨느냐 아무리 구슬이 서만을 끼워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걸 잘 끼워서 미래를 정말 우리가 선도하면서 문화와 예술과 또 미래를 우리가 정말 제주도가 또 세계화 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양보 국장님께서 마무리 차원에서 여러 우리 패널 의원들의 의견 들은 것과 함께 또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11월 말이었습니다. 그 김정문화회관에서 이제 클래식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클래식 공연 한중이라 좀 괜찮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20명 정도가 오셨네. 예, 20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황했죠. 중국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 일본어 중에 오셨는데 왜 이럴까 하니까 감귤달에 갔더니 이게 감귤철이라 가지고 그러면 관광객은 어떠냐 하니까 관광객이 구매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제가 한 유네스코에 4년 근무했었습니다. 유네스코 4년 근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귀포를 왔다 갔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문화 파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다. 좋은 컨텐츠 갖고 좋은 모습 갖고 아름답기도 하고 해녀 문화라든지 돌문화 다양한 부분에 얘기를 하십니다. 최고다. 여기 우리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감이 김생기 대장님께서가 이제 서귀포시에 재단이 필요하다. 특색을 갖출 수 있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김태환 원장이 말씀하신 베로나처럼 우리가 왜 컨텐츠를 못 하겠느냐 이거 하자. 당연하십니다. 예, 지금 주태봉 회장님이 이제 그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볼 때도 이제 맞고 이게 제가 들고 말씀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서귀포는 세계 탑으로 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다 있고 의지도 있는 겁니다. 조직도 만들어 보겠다. 컨텐츠도 많다. 의지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라는 게 단지입니다. 이런 논의가 왜 10년 전에 똑같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이 논의를 하고 있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거라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어렵게 이제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된 목적이 다양한 각계의 어떤 의견들,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합의된 목표를 좀 만들자. 합의된 목표. 그리고 단지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었으면 객관화된 도민들한테 대외에 공표를 하자. 그 산업문화 형태로. 그 안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들어가야 된다. 이행 계획이라는 거는 집행을 담당하는 도, 의회 예산이라는 담당하는 제도를 담당하는 의회, 그리고 전문성 있는 뭐 예술재단, 그리고 도민들 일반적인 어떤 예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 같이 찍자. 변하지 않는 도장을 찍자. 이거 쉽게 배반하면 안 된다는 취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합리적인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원래는 이 정도의 목표 안에 큰 목표 안에서 이 정도를 이뤄내자. 내년에 이렇게 하자. 그리고 평가도 하자. 하면서 했을 때 5년 뒤에는 최소한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시작점으로서 지금 원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10가지 테마 중에 이제 뭐 서귀포란 주제, 서귀포 문화의 도시로 가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눴던 뭐 AI와 뭐 디지털 해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 관광을 뭐 여러 김동규 선생님 말씀하신 관광 어차피 필연적으로 해야 할 길인데 문화와 예술과 관광 이런 테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함축시켜가지고 지금 테이블에 넣어가지고 같이 구체적인 선언과 계획과 이행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실제로 예산도 반영돼 있고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말로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열심히 하시라는 분의 말씀과 함께 응원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정말 토론에 거의 빠져들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그 정도로 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나를 그래도 토론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곧 경품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혹시라도 플로에서 이건 내가 꼭 이야기하겠다는 분 있으면 한두 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육지에서 온 육지 것입니다. 13년 전에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내려왔을 때 제주도로 이사 오려고 그러니까 이삿짐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이사는 친구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만 이사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있냐? 조선 땅에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신부관이 뭐냐 그랬더니 신들이 다 옥황상제한테 가서 없을 때 잠깐 그때 싹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건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주도는 그 신화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뭐 한다고 또 신화 역사 파크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컨텐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신화가 그거를 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오페라도 만들고 뭐 소설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컨텐츠. 그러면 제주도도 그런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자청비다. 자청비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농업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도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 진짜 환상적인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는 세 발의 피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컨텐츠를 해서 뭔가 제주도에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이거는 한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 AI로 해가지고 그 모든 신화를 오페라로 만든다. 그럼 오페라를 만들면은 그 젊은이들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지금 관광의 최대의 문제점은 젊은이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맨날 기성세대들은 무슨 뭐
뭐 경치가 좋고 뭐 감귤이 좋고 뭐 흑돼지가 좋고 이거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자기들대로의 뭔가 놀이와 재미와 먹거리와 새로운 어떤 드라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연출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AI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모든 스토리를 가공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AI 오페라 페스티벌을 한 번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오페라 페스티벌을 할 때는 모든 그 소재를 제주도의 신화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걸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재밌을 거고 그 젊은 아이들은 그거 진짜 시간 좀 먹일 겁니다. AI가 다 작곡 다 해주고 작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소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페스티벌을 하면은 제주도의 컨텐츠가 살아나고 아까 뭐 베로나 말씀하셨는데 베로나는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지금은 그냥 옛날 얘기식으로 해서 하니까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무슨 뭐 황당무계한 거지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거를 예술로 바꾸고 뭔가 그러한 새로운 기술과 스토리와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AI를 어떻게 관광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라고 그런다면은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AI를 이용해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젊은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AI 콘텐츠 페스티벌, AI 오페라 페스티벌 같은 거. 그것도 노래 부르는 거. 아까 저 국장님이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그 저기 경상도에 있는 그 어느 한 지자체에서 국제영화제를 했는데 교재 이거 제안하신 거 가지고 충분해. 너무 이야기가 맞아. 제안하신 거 가지고 충분해. 너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방울을 뭘 달 거냐? 아까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하나의 사례 AI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그 직방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재밌고 뭔가 그거를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도시로 갈 수 있지 않나.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를 이렇게 살다가 육지 간 사람입니다. 제주도를 모르고 살다가 제가 해군 일을 담당하는 바람에 한 12년 제주도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대학도 다니고 제주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듯이 제주도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주도를 더 하기 위해서 저는 뭐 사회사업가예요. 네, 제주도 지금 2군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제주도인 제가 와서 다른 데보다 일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건 내가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제주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지 이 소재를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국제 미술관에서 저기 세소각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제 미술관을 짓는다고 국제적인 우리 그분도 제주도 분이에요. 엄청난 투자를 해서 땅을 샀는데 못합니다. 인허가니 뭐니 환경이니 뭐니 이거에 걸리니까 그 뜻을 이행 못하니까 그냥 땅이 썩혀 있어요. 과연 아까 또 김양복 부장님께서 와서 클래식 공연을 했더니 관객이 그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람이 안 온다 이거죠. 그건 지금 제주도의 관광, 문화관광 예술은 제주도 분들한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분은 제일 시켜야 돼요. 제주도 발상으로 봐서는 절대 국제화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발상을 바꿔서 아까 누가 오페라, 시티는 오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처럼
다른 외지에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제주도의 핵심적인 역량은 전 국제화에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화에 있습니다. 이 글로벌 컨텐츠를 제작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제주도에서 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간 우리 김정주하고 제가 한 2천억을 들이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신화를 보물섬을 만들어 신화 전쟁을 제주도에서 일으키는 전쟁을 보물섬을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가버렸어요. 중단돼 있습니다. 스토리나 이거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1분 네. 정도만 마무리. 그런 것이 이제 문화 예술화를 시켜서 제주도 사람끼리 가고자 하면은 시장이 안 나와요. 해외를 보고 해외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너무 중국에 편중되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동남아 쪽 제가 이제 섭외를 하고 있고 롱아일랜드 미국하고 제가 제주도를 직방 연결시키려고 모시고 왔어요. 서귀포 시장 만났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귀포 시장은 지금 시장이 행정직이래요.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자, 또 마무리. 그러니까 이 행정 구조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AI 구조나 이게 기본 갈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두분 의원님이 남아 계신데 강상수 의원님이랑 송장모 의원님 그냥 한 말씀씩만 그리고 마무리 상황에서 우리 강상수 의원님부터 아까 우리 송장모 의원님 도지사가 되면 마무리 상황에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옮겨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귀포시가 이제 문화관광체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문화예술로 이제 관광을 살려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 나는 제주도민이 어떤 문화예술의 인식을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이든 김정문 하역에 자주 가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 하면은 너만 갔다 오라 나는 막걸리 먹으면 시켜 이런 게 서귀포 정서고 제주도민 정서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문화예술을 해가지고 관광 정복을 못 시킵니다. 우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우리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이 우리 시민과 도민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정책으로만 해가지고는 그냥 탁상 정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김양국 부장님 정책을 짤 때 시민들 의식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문화바우처든 뭐든 특정 계층만 하지 말고 전 도민한테 문화바우처를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정책적으로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로 보고 해야 돼요. 일로 보고. 예, 어쨌든 두 분 발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은 무릉리 3273번지에서 태어났고 지금 아버지 계시고 그다음에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도동 지역구에서 도의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인데 지금 저기 상임위는 우리 강상수 의원님하고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좀 속해 있고요. 오늘의 주제랑은 잘 맞지는 않지만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주제가 좀 있었고 또 이 주제를 어디에서 할 건가 하다가 서귀포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이 창립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 싶어서 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서귀포시로 있을 때 세계적인 관광지 서귀포시 이렇게 좀 했는데 저기도 앞에 보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주만 나와요. 서귀포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는 그 밑에 있고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제주인가 관광지로서의 서귀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정 있게 주체적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서귀포시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물론 상황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바람이다. 그래서 그걸 꼭 이루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그 문화예술 관광 관련한 이 주제가 이제 서귀포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 주제를 잘 받아안고 우리 강상수 의원님이랑 저랑 오늘 또 마침 또 도의 의장님이 저 놀 거로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왔기 때문에 우리 송영훈 의원님이랑 같이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겠고 또 우리 이제 국장님이 직접 오늘 주제 발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은 저희들이 부탁했죠. 우리 국장님 다른 곳에 주제 발표해봤습니까? 거의 과장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관광공사 사장님이 또 발표했어요. 주제 발표를 사장이 안 합니다. 네, 거기 있는 다른 본부장이나 시켜서 하지. 그래서 두 분께서 저희들이 관광을 그려나가는 분들이니까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니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도울하신 패널 분들의 얘기를 잘 받아안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또 서귀포와 우리 제주도를 가는 사람 강영식 회장님 10초라도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미나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걱정했던 게 아까 그 영국 갈 때 자리 준비해 놔서 20명밖에 안 왔다고. 근데 굉장히 그 큰 어른들 의장님부터 시장님부터 총영사님까지 다 모셔놓고 이거 몇 분 안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제가 일부러 아까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문 입구에 있으면은 거의 반 정도는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중에 제가 뒤에 서 있으면은 안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한동안 계속 움직임을 하다 왔는데 늦게까지 진짜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광 미래발전 정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